국내 고배당 ETF 중에서 규모와 배당률 측면에서 1위인 아리랑 고배당주의 6월달 리밸런싱 정보를 정리해 왔습니다. 아리랑 고배당 ETF는 과거 배당 수익률이 아닌 미래의 예상 배당 수익률을 기반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닌 앞으로도 실적과 배당률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을 분석하고 선정하여서 30개 회사에 투자가 됩니다. 이 부분은 개별 배당주 투자자 분들께도 내 생각엔 어떤 배당주가 좋겠어 라는 생각과 국내 1위 배당 운용사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확률적으로도 유리할 것이기에 저 역시 주기적으로 흥미롭게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아리랑 고배당주의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기초지수를 월등히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ETF들 중에서 기초지수 수익률을 초과하는 대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빅 이벤트가 많았던 최근 3년간의 성과가 특히 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의 운용 성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의 3년 누적 성과는 55% 성장한 데에 비해서 기초지수의 경우에는 28% 성장한 모습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지난 10년간의 장기 성과 측면에서도 코스피 지수를 월등히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달에 리밸런싱된 포트폴리오 구성 정보를 살펴보면 이 아리랑 ETF에는 30개 배당주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리밸런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1위부터 10위까지에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 1위를 기업은행이 차지한 모습으로 배당률이 현재 9.3%나 되는 상태입니다. 2위는 우리 금융지주가 9.4% 배당률로 이제는 분기 배당 정책을 실행했죠. 3위는 하나금융지주로 8.1% 배당률을 보이며 역시나 분기 배당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1분기에도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위도 KB금융으로 6% 배당률, 그리고 5위부터 6위, 7위, 8위까지도 모두 금융권이 탈환을 하면서 배당률이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9위는 SK텔레콤으로 배당률이 6.8%로 순위가 다소 내려간 상태였으며 10위는 HD현대가 차지하면서 배당률이 7.7%인 상태입니다. 좀 재미있고 신기하게 눈에 띈 것은 국내 배당 ETF 1위 사에서도 금융산업 중에서 기업은행과 우리 하나금융을 최상단 1위, 2위, 3위로 랭크업 시킨 모습이었습니다. 반복해서 제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고 실제로 제가 투자 중인 개별 배당주 주식들이 랭크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기쁘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투자가 100% 성공할 건 아니겠지만 안정감과 믿음이 한 번 더 생기고 내 생각에만 좋아서 투자한 것과 다른 투자 전문 기관들에서는 선택하지 않아서 생각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와 일치를 했을 때는 분명히 확률적으로도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랭크 11위부터 20위까지를 살펴보면 여기서도 약간 익숙한 대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8.4% 배당률로 11위, 현대해상이 6.2%로 12위, 그리고 13위가 삼성화재로 6.1%, 한국가스공사와 KTNG가 6.1%, DB손해보험이 6%, KT가 6.4%, 삼성증권이 4.5%이지만 1분기 실적이 좀 좋았고, NH투자증권도 7.1%, 그리고 LG유플러스가 20위를 차지하면서 5.8%인 모습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부분들은 저희는 1위부터 20위까지는 전부 다 실적을 한번 살펴본 상태에 있는데, 금융과 통신산업 외에도 보험사와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매력적인 배당주들을 찾으실 때 굳이 맨땅에서 모든 배당주 중에서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의 시간은 좀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아리랑 고배당 ETF라는 3년이랑 10년간의 성과가 굉장히 좋게 운영되었던 우리나라의 성과 측면에서 1위인 배당 ETF 중에서 여기에 포함된 대상들 중에서 선택을 한다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시키면서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아리랑 고배당주에 포함된 30개 회사 정도는 모두 다 재무제표와 좀 현재 상태를 바라보는 편이며, 21위부터 30위까지는 저 역시 좀 매력도가 1위에서 20위에 포함된 기업들 대비해서 많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1위부터 30위에 포함된 대상들이 익숙한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셨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의 비중이 현재 기준으로는 한 35% 정도 유지되고 있고, 통신 3사의 비중이 약 10%,
그리고 증권사와 보험사 등 고배당 기업들로 구성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리랑 고배당 ETF 운용사 측에서는 여전히 23년도에도 금융사들의 실적과 배당금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아리랑 고배당주에 포함된 30개 배당주는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이 되고 있습니다. 6월달과 12월 이렇게 두 차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전문 기관들에서 전문가들이 고민을 많이 하여 재투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 성과 또한 3년 10년 단위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는 개별 주식 배당 투자를 많이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꼭 한 번씩 참고해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년간의 분배금, 배당금 지급 이력을 살펴보면 19년도에는 한 주당 530원이 지급되던 것이 20년도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시 주춤하면서 470원이 지급되었고, 그 이후로는 21년도에 590원, 22년도에는 680원, 그리고 23년도 5월달에는 730원으로 지급되면서 굉장히 양호한 수준의 배당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보여드린 미래 배당금 5년 뒤와 10년 뒤 배당금 시나리오에서 자주 등장하였던 연평균 6%에서 7% 수준의 배당금 상승률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굳이 개별 주식으로 가장 좋은 배당주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찝어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런 ETF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아리랑 고배당주의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은 6%가 아니라 거의 2배 수준인 11.9%였다는 점입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계산을 해드렸죠. 그 상태에서도 연평균 6%에서 7%가 정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2%를 대입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여드렸던 미래 배당금 시나리오에 대입한 연평균 6, 7% 계산식은 오히려 너무나도 보수적인 수준이었습니다. 13년도에 아리랑 고배당주 한 주당 배당금은 260원이었는데 23년 배당금, 10년 뒤의 배당금은 730원으로 무려 2.8배나 증가를 했기 때문이죠. 이번 시나리오는 그냥 이전 데이터 그대로의 날 데이터를 대입해서 연평균 상승률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연 11.9% 연평균 상승률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입니다. 이것만 돼도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실히 알면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일찍 경제적 자유 지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원금 1억 원을 가지고 아리랑 고배당주는 현재 약 11,500원을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8,696주의 주식 수량을 확보할 수 있고, 연평균 배당금이었던 730원을 대입하면 세금이 납부된다고 가정해도 537만원의 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후 월 배당금은 44만 7,5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뭐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포커싱을 맞춰야 될 부분은 주식 수량과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이었던 이 11.9%, 이것이 미래로 갈수록 어떤 복리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1년 뒤에는 이 537만원이 쌓이기 때문에 원금은 1억 537만원이 되고 537만원어치로 300원 정도 오른 아리랑 고배당주를 이제 주식 지분을 더 추가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1년 뒤에는 주식 수량 자체가 9,151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당 연평균 상승률이었던 11.9%가 증가해서 이 아리랑 고배당주 한 주에서는 730원이 아닌 820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1년 후에 배당금은 635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1년 뒤에도 별로 체감이 되지 않죠. 뭐 1억 500만원을 투자했는데 1년에 630만원 나온다. 예금도 뭐 4, 5%가 있는데 크게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는 수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5년 뒤에 큰 복리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됐을 때에도 5년 뒤에 세후 연 배당금은 무려 1283만원으로 증가해서 한 20년 뒤의 일이 아니라 5년 뒤에도 세후 월 배당금이 100만원을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식 수량 자체가 증가했다는 것이지 원금을 바라봤을 때는 별로 메리트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1억 원이 5년 뒤에 그래도 주식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 20%는 당연하고 30% 위기도 겪을 수가 있는 마음고생을 했는데
원금이 1억 3천만 원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 주변에서는 뭐 날아다니는 기술주 투자라든지 퀀트 투자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이 투자 방향이 맞나라는 의구심이 될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식 수량과 한 주당 나오는 배당금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곱셈이 산술이 돼서 진짜로 연 배당금과 세후 월 배당금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이 마시멜로 모기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년 뒤에는 이 시나리오가 흘러가면은 무려 배당금이 3,500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며 세금을 납부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월 배당금이 290만 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15년 뒤에는 월 배당금이 995만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너무 좀 상식을 벗어난 것 같은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저는 이것을 반토막 내서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리랑 고배당주의 배당 성장률을 살펴보면 13년도에서 14년도로 넘어갈 때는 10.3%, 14년도에는 약간 위기가 있어서 마이너스 6.2%, 15년도에서 16년도로 넘어갈 때는 무려 51.2% 배당 성장률을 보이고 16년도에서 17년도로 넘어갈 때는 4.8%, 그 다음에는 16.2%, 그 다음에는 6%, 19년도에서 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마이너스 11.3%, 그 다음에는 25% 배당 성장률, 그 다음에는 15% 배당 성장률, 이런 식으로 사실 위기가 발생했던 두 번만 배당금이 줄어들었고 나머지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개별 주식을 선택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선택지라고 생각이 되며, 대부분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한정된 내 시간을 투자한 선택의 개별 주식 투자와 전문가 집단에서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검증된 실적을 장기적으로 내고 있는 이 배당주 투자를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봤을 때 뭐가 확률적으로 과연 유리한 생각일까, 대상일까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그간 돈과 주식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경험치가 잘 누적되어 개별 주식의 성과가 월등히 더 높다면 당연히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소중한 내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선택지가 유리할지는 곰곰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며 투자 대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자꾸 알파 수익률을 추구하려고 더 많은 리스크를 감내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팩트는 잃지 않고 돈을 계속 벌 수 있느냐, 시간을 더 갈아 넣었다면 아리랑 고배당 ETF보다 장기적인 성과보다 플러스 알파 성과를 낼 수 있었느냐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애초에 한 사람의 사람일 뿐이며 혼자서 분석 시간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제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 몇 년 동안 객관적인 성과 차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약간 개별 주식 투자는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좀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나 좀 뼈아플 수도 있는 팩트적인 이야기도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저를 만나 전달을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해주고 싶은 말인데, 실제로 아리랑 고배당주가 미래로 10년 뒤에 이런 성장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아는 것과 내가 잘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의 실력 차이 때문인데, 누군가는 10년간 책과 경험을 수백 건 이상 쌓았을 것이며 누군가는 과거의 저처럼 단 10권의 책도 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대상에 투자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불만을 가질 부분이 아니죠. 내가 덜해서 내가 덜 벌면서 진 것이니까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몸에 집어넣으면 해롭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담배, 술, 설탕음료는 몸에 넣지 않아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죠. 당장의 쾌락, 미래를 위한 인내 싸움에서 항상 마시멜로 이야기에서도 등장하듯이 마시멜로는 당장 먹어버리는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매력적으로 변하는 건 이미 밝혀졌으나 이것도 마시멜로 이야기에 해당되며 당장 힘들고 미래에 조금씩 개선이 되기에 대부분은 꾸준히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투자는 체감상 위에서 소개드린 운동과 음식 조절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힘듭니다. 10년간 이것을 꾸준히 행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초 체력을 단련하면서 올바른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곳 맛을 바라보며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려운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최소한 식단 조절 운동보다 한 3배 정도 어려우며 무려 경제적 자유라는 보상이 따르는 영역인데 어려운 것은 당연해야 하는 일이 어쩌면 상식적인 일입니다. 통계적으로 돈을 잃는 것이 이상한 지수 투자에서조차도 상식적으로는 전부 다 돈을 벌어야겠지만 잃는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달콤한 지출을 줄여가며 배당주 투자나 자본을 모아가고 있는 분들께 마시멜로 이야기 투자자 편을 들려드리면 누군가는 분에 맞지 않는 소비로 당장의 기분을 달랠 것이고 누군가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 미래로 보낼 것입니다. 10년 후에 누군가는 불공정한 선물을 받아 별 노력을 더하지 않아도 부유한 아침을 맞이할 것이고 10년 후에 누군가는 불공정한 빚을 지고 시작하여 하루 종일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바람을 쐬며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과거의 내가 참 고맙네라며 삶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산 거지라며 진땀과 눈물을 함께 흘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천영록 대표님의 부의 확장 중의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